어렸을 적에 숨겨진 통로를 발견한다는 생각만큼 상상력을 자극했던 것도 거의 없었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읽었던 그 모든 이야기 때문이었겠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경이로움이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라서도 같은 감정을 조치며 탐험가가 되어 바로 이 영상에 나오는 것과 같은 놀라운 발견들을 해내죠. 지금부터 실제로 존재하는 놀라운 비밀 통로 20가지를 소개합니다. 1. 51구역 51구역은 네바다주 남부의 그룹 레이크 근처 네바다 시험 및 훈련장 내에 위치한 미국의 기밀 공군 시설입니다. 1950년대 초부터 운영되었지만 그 존재는 2013년에 기밀 해제된 중앙정보국, 즉 CIA 문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기지는 오랫동안 U2, SR-71, SR-7을 포함한 실험용 항공기 시험 프로그램과 연관되어 왔습니다. 51구역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1989년에 밥라자르라는 사람이 에스포라고 불리는 인근 시설에서 일했다고 주장하면서부터 증폭되었습니다. 그는 정부가 외계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 주장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지만 이 장소가 음모론 문화의 중심이 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시설은 동작 감지기, 감시 카메라, 그리고 종종 카모 듀드라고 불리는 무장 경비원들에 의해 삼엄하게 경비되고 있습니다. 민간 계약업체로 추정되는 이 경비원들은 질문에 답하지 않으며 살상 무기 사용이 허가되어 있다는 경고와 함께 엄격한 무단 출입 금지 규칙을 시행합니다. 위성 사진에서 때때로 특이한 지형이 드러나 지하 터널과 비밀 입구에 대한 추측을 부채질했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하에 비밀을 묻어둔 곳이 51구역만은 아닙니다.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전쟁 중 하나에서 군대 전체가 땅 밑에서 살고, 싸우고, 사라졌다면 어떨까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2. 구찌 터널. 베트남 땅 밑에는 250km가 넘는 터널망이 뻗어 있으며 가장 유명한 구간은 호찌민시 근처에 있습니다. 베트콩에 의해 건설되고 확장된 구찌 터널은 베트남 전쟁, 특히 1968년 초의 구정 대공세 동안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터널들은 단순한 은신처 이상의 기능을 했습니다. 지휘본부, 통신경로, 보급품 저장소, 병원, 주방, 그리고 생활공간으로 이루어진 지하 시스템을 형성했죠. 이를 통해 베트콩 부대는 예상치 못하게 공격하고 지하로 사라질 수 있었고 게릴라전에서 전략적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내부 환경은 극도로 열악했습니다. 공기 순환은 제한적이었고 식량과 물은 부족했으며 말라리아 같은 질병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병사들은 붕괴나 발각의 끊임없는 위협과 함께 뱀, 정갈, 곤충, 쥐의 습격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오늘날 구찌 터널의 일부는 역사 유적지로 보존되어 20세기 가장 힘들었던 전쟁의 한 단면을 형성했던 지하 전략과 인내를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구찌 터널이 전쟁을 위해 설계된 반면 일부 현대 터널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갈등, 즉 국경을 넘어 그림자 속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3. 가장 큰 비밀 마약 통로. 멕시코와 미국 간의 마약 밀매는 오랫동안 밀수업자들이 은밀한 운송 방법을 개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국경 검문소에서 발각될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일부는 작전을 지하로 옮겼습니다. 역대 발견된 가장 정교한 국경 터널 중 하나가 2020년 4월에 발견되었는데 멕시코 바하칼리포르니아의 티후아나에서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오타이메사 지역 창고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 터널은 약 1744피트, 즉 3분의 1마일 정도로 뻗어 있었고 상당한 기술적 정교함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내부에는 철로, 광범위한 환기 시스템, 강화된 벽, 그리고 전기와 산소 공급 장치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미국 세관국경 보호국에 따르면 발견 당시 터널이 아직 활발하게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그 설계는 대규모 마약 밀수를 위한 것이었음이 분명했습니다. 당국은 건설 자재를 압수했고 터널이 고가의 물품을 운반하기 위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구조물은 미국 멕시코 국경에서 발견된 가장 정교한 밀수 터널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비밀 터널의 사용이 베트남 정글에서 멈춘 것은 아닙니다. 수십 년 전, 또 다른 정권이 유럽의 숲속에 숨겨진 요새를 만들었는데 그 요새는 암살 시도조차 뚫지 못했습니다. 4. 늑대의 소굴. 제2차 세계대전 중 아돌프 히틀러는 폴란드 북동부 숲에 자신의 주요 군사본부 중 하나를 운영했습니다. 독일어로 볼프스샨체, 울프스첸즈, 즉 늑대의 소굴로 알려진 이곳은 1940년에 당시 라스텐부르크라 불리던 켄트신 마을 근처에 건설되었습니다. 이 장소는 소비에트 연방에 대한 바르바로사 작전이 시작되기 직전인 1941년 6월부터 운영되었습니다. 약 6.5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이 복합단지에는 80개가 넘는 강화 구조물과 함께 나치 지도부를 공습과 암살 시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지하 벙커와 터널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이곳에서 800일 이상을 보냈으며 그의 가장 오래 사용된 지휘 본부가 되었습니다. 특히 늑대의 소굴은 클라우스 폰 슈타우펜베르크에 의한 1944년 7월 20일 암살 미수 사건이 발생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1945년 1월 소비에트 군이 진격해오자 후퇴하던 독일군이 단지의 대부분을 파괴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폐허가 된 많은 벙커들이 그대로 남아있어 나치 군사 계획의 규모와 비밀지하 시설이 전쟁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군사 전략은 차치하고 범죄의 대가들이 세계에서 가장 보안이 철저한 감옥에서 탈출하기 위해 유사한 지하 전술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하기 전에 듣고 계신 모든 분께 10초만 집중해 주실 특별한 부탁이 하나 있어요. 저를 도와주실 수 있다면 알림벨을 누르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와 저희 팀은 여러분을 위해 이 쇼를 훨씬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어떠세요? 엘 차포의 탈출로. 엘 차포로 알려진 호아킨 구스만 로에라는 1993년에 과테말라에서 체포되어 멕시코로 송환되었고 과달라하라 근처의 최고 보안 시설인 푸엔테 그란데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감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개인 식사, 여성들의 방문, 교도관 통제 등 편안한 생활을 누렸습니다. 2000년이 되자 새로운 지도부와 멕시코의 범죄인 인도법 변경으로 미국으로 송환될 위험이 커졌습니다. 2001년 1월 19일, 구스만은 직원이 밀어내는 세탁물 카트에 숨어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다시 시날로와 카르텔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2014년 2월에 마사틀란에서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7월, 그는 이번에는 알티플라노 교도소에서 1마일이 넘는 터널을 통해 다시 탈출했습니다. 그 통로에는 조명, 환기장치, 그리고 레일 위에 개조된 오토바이가 있었고 그의 간방과 인근 주택을 연결했습니다. 2016년 1월, 그는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1년 후, 멕시코는 그를 미국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는 현재 콜로라도주 플로렌스에 있는 연방 슈퍼맥스 교도소에서 종신형을 복역 중입니다. 마야광에게 탈출 터널이 있었다면 교황은 어땠을까요? 수세기 동안 바티칸은 로마 거리 위에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숨겨진 자신들만의 비상 경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6. 파세토 디 보르고. 파세토 디 보르고는 1277년 교황 니콜라오 3세 때 지어진 요새화된 통로입니다. 약 800m, 즉 2600피트 길이로 뻗어 있으며 바티칸 시국과 로마의 산탄젤로 성을 연결합니다. 보르고 지역의 거리 위에 숨겨진 이 통로는 위기 시 교황들의 중요한 탈출로 역할을 했습니다. 1494년
프랑스의 샤를 8세가 로마를 침공했을 때 교황 알렉산데르 6세는 이 통로를 이용해 탈출했습니다. 친절한 샤를이라는 별명이 있었지만 그의 군사적 진격은 심각한 위협이었습니다. 이후 1527년 로마 약탈 당시 교황 클레멘스 7세도 같은 통로를 통해 탈출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에게 충성하는 군대가 도시를 점령했고 교황을 지키던 거의 모든 스위스 근위대가 성베드로 대성당 계단에서 살해되었습니다. 원래 보호를 위해 지어진 파세토는 교황권을 둘러싼 위험한 역사와 로마의 심장부에서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숨겨진 건축물의 강력한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파세토 디 보르고가 그토록 위험한 시기에 교황들의 생존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시나요? 현대의 지도자들도 위기 상황에서 비슷한 비밀 경로에 의존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7. 네덜란드의 안내 프랑크의 집.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군대는 유럽의 많은 지역을 점령하고 약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했습니다. 암스테르담에서 안네 프랑크와 그녀의 가족은 박해를 피해 숨었습니다. 13살 때 안네는 부모님, 언니, 그리고 다른 4명과 함께 프린센크라흐트에 있는 아버지 오토 프랑크의 사업체 건물, 움직이는 책장 뒤에 숨겨진 비밀 별채로 이사했습니다. 그들은 2년 넘게 침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안네는 별채 안에서의 일상생활, 두려움, 그리고 희망을 담은 일기를 썼습니다. 1944년 8월, 이들은 게슈타포에게 발각되어 추방당했습니다. 안네와 그녀의 언니 마르고는 1945년 초 베르겐 벨젠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토 프랑크가 유일한 생존자였습니다. 전쟁 후, 오토는 암스테르담으로 돌아와 그들을 숨겨주었던 사람들 중 한 명인 미프 히스에게서 안네의 일기를 받았습니다. 이 일기는 1947년에 처음 출판되었고 홀로코스트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개인 기록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비밀 별채는 암스테르담의 안네 프랑크의 집박물관의 일부로 보존되어 있으며 그녀의 원본 일기가 전시되어 있고 숨겨진 입구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8. 프랑스의 나자크 성. 프랑스 남부 아베롱 지역에 위치한 나자크 왕실 요새는 1253년에 루이 9세의 동생인 알퐁스 드 푸아티에의 지휘 아래 건설되었습니다. 아베롱 강 위의 바위 능선에 전략적으로 자리 잡은 이 요새는 13세기와 14세기 동안, 특히 알비 십자군 원정 이후의 불안한 시기와 100년 전쟁 동안 이 지역을 통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곳에 주목할 만한 특징 중 하나는 두꺼운 돌벽 안에 만들어진 숨겨진 통로입니다. 이 비밀 복도는 주탑, 즉 성체와 예배당을 연결하여 특히 포위 공격 시 두 공간 사이를 은밀하게 이동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요새의 이중 목적, 즉 군사지휘와 종교의식의 장소라는 점을 반영합니다. 오늘날 이 요새는 프랑스 중세 군사 건축에 가장 잘 보존된 사례 중 하나로 남아있으며 원래의 화살 구멍, 희귀한 단일 아치형 도개교, 그리고 전략적 위치를 잘 보여주는 탁 트인 전망을 특징으로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봤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이집트로 눈을 돌려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념물 중 하나가 아직도 모래 깊숙한 곳에 비밀을 간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9. 스핑크스 아래의 비밀 터널. 기자의 데스핑크스는 여러 세대에 걸쳐 고고학자들을 매료시켜왔습니다. 이제 기념물 내부에서 세계의 비밀 터널이 확인되면서 관심이 다시 급증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부에서는 그것들이 잃어버린 문명과 관련된 고대 기록 보관소인 전설적인 기록의 전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그 존재를 증명하는 증거는 없지만 이 아이디어는 계속해서 연구자들의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기록된 보고서들은 몇 가지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1937년 프랑스 엔지니어 에밀 바레즈가 복원 작업 중 터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북쪽에 있는 또 다른 터널은 의식이나 유지 보수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터널은 19세기 초 이탈리아 탐험가 조반니 바티스타 카비글리아가 스핑크스의 일부를 발굴하면서 기록했습니다. 아직 어떤 방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 터널들의 존재는 미스터리를 살아있게 합니다. 스핑크스 아래에는 아직 탐사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곳은 학자들뿐만 아니라 모래 아래에 아직 숨겨져 있을지 모를 것에 매료된 모든 사람의 관심을 끌며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수수께끼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10. 비밀 지하 통로들. 영국 전역에 걸쳐 수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많은 저택들이 비밀 통로와 함께 지어졌습니다. 특히 17세기부터 19세기에 흔했던 이 숨겨진 터널들은 하인들이 눈에 띄지 않고 방 사이를 이동할 수 있게 하여 당시의 엄격한 사회적 예절을 지킬 수 있게 했습니다. 널리 공유되는 이야기 중 하나는 한 남자가 자신의 가족이 소유한 유서 깊은 저택 아래에서 잊혀진 터널 시스템을 발견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는 저택의 초기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보이는 오래된 문서가 들어있는 숨겨진 금고를 찾았다고 보고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고 아마도 일화일 가능성이 높지만 이 이야기는 더 큰 역사적 현실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통로는 실제로 많은 귀족 가문의 주택에서 표준적인 특징이었으며 종종 나무 판넬 뒤에 숨겨지거나 기초에 만들어졌습니다. 그것들은 신중함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큰 집 전체의 난방, 청소, 그리고 물품을 배달하는 실용적인 경로를 제공했습니다. 이 특정 이야기는 확인될 수 없지만 과거 세기의 건축이 어떻게 계속해서 우리를 놀라게 하고 역사가 보이지 않는 곳에 남아있는 숨겨진 공간을 드러내는지를 강조합니다. 법이 수를 그림자 속으로 밀어 넣었을 때 미국의 최고 엘리트들은 가짜 벽과 숨겨진 스위치 뒤에서 파티를 계속할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11. 21 클럽의 비밀 통로. 금주법 시대 동안 미국 전역에서 술의 생산과 판매가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1929년 21 클럽이 맨해튼의 웨스트 52번가 21번지에 문을 열어 스타일과 신중함으로 연방 규제를 무시했습니다. 잭 크린들러와 찰리 번스가 설립한 이 클럽은 강력한 고객층을 상대했으며 법 집행기관보다 한 발 앞서기 위해 비밀 건축에 의존했습니다. 이 건물에는 숨겨진 저장 공간, 회전문, 비밀 낙하 통로, 그리고 술의 존재를 감추기 위해 설계된 벽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 덕분에 직원들은 연방 요원들의 급습 중에 술을 재빨리 숨기거나 처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가짜 벽돌벽 뒤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고 코트거리로 위장한 레버로 접근할 수 있는 비밀 와인 저장고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저장고는 리처드 닉슨과 제럴드 포드 대통령을 포함한 영향력 있는 인물들의 개인 소장품을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21 클럽은 2020년에 문을 닫았지만 금주법 시대의 독창성과 비밀 통로 설계의 가장 상징적인 뉴욕의 사례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21 클럽이 금주법 시대에 술을 숨기기 위해 사용했던 비밀스러운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슷한 전술이 오늘날에도 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그 시대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까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12. H.H. 홈스의 통로. H.H. 홈스, H.H. 홈즈로 더 잘 알려진 허먼 웹스터 머젯은 19세기의 가장 악명 높은 범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1880년대 후반, 그는 시카고로 이주하여 잉그루드 지역의 소매점과 위층 아파트를 결합한 2층짜리 건물을 지었습니다. 인건비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 그는 프로젝트 중간에 계약자를 자주 교체했지만 공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그 건물을 캐슬, 즉 성기라고 불렀습니다. 1891년까지 홈스는 젊은 여성들을 위한 숙소와 일자리를 광고했고 아내를 찾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응한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1893년 시카고 세계 박람회 전에 그는 3층을 추가하고 건물을 호텔로 열었습니다.
체크인한 박람회 방문객들은 종종 사라졌습니다. 1894년에 체포된 후 당국은 2층이 비밀 통로, 가짜 벽, 함정문, 그리고 30개가 넘는 창문 없는 방으로 이루어진 미로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음식 운반용 승강기는 소각로, 해부대, 산성통, 그리고 여러 장치가 가득한 지하실로 연결되었습니다. 언론은 이곳을 살인의 성이라고 불렀습니다. 홈스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건물은 1895년에 화재로 손상되었고 1938년에 철거되었습니다. 홈스의 성이 끔찍했다면 오스트리아에 숨겨진 문들은 그 반대, 즉 황제와 학자들의 비밀 서재로 들어가는 조용한 탈출구를 제공합니다. 13. 오스트리아의 독서실. 비엔나의 오스트리아 국립도서관 내에 있는 국립홀은 세계에서 가장 건축학적으로 인상적인 도서관 중 하나입니다. 카를 6세 황제의 의뢰로 1723년과 1726년 사이에 건설되었으며 궁정 건축가요한 베른하르트 피셔 폰 에를라흐가 설계하고 그의 아들 요제프 에마누엘 피셔 폰 에를라흐가 완성했습니다. 웅장한 홀은 중앙돔, 즉 쿠폴라 아래에서 연결되는 두 개의 큰 날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가 다니엘 그란의 프레스코화, 금박 장식, 대리석 조각상, 그리고 20만 권이 넘는 가죽 장정책들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숨막히는 디자인 너머에 이 도서관은 덜 알려진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높이 솟은 책장들 중 일부는 실제로는 교묘하게 위장된 문으로 슬라이딩 방식으로 열리면 숨겨진 독서실이 드러납니다. 이 개인 서재들은 스타챔버로 알려져 있는데 그 안에 보관된 일부 책들의 책등에 표시된 미묘한 별 상징에서 그 이름이 유래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비밀의 방들은 도서관 디자인의 일부로 남아 합스부르크 시대를 정의했던 비밀, 학문, 그리고 제국의 권력의 조화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14. 유프라테스강에 나타난 미스터리한 터널. 유프라테스강은 터키 동부에서 시작하여 시리아와 이라크를 거쳐 티그리스강과 샤트 아라랍에서 합류한 후 페르시아만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티그리스강과 함께 이 강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부흥에 필수적이었으며 청동기 시대 동안 우르나 바빌론과 같은 주요 고대 도시들을 지탱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유프라테스강은 전설과 우려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일부 종교 문헌에서는 이 강이 마르는 것을 종말론적 사건의 징조로 이야기합니다. 과학적으로 2022년을 포함한 최근 몇 년간의 심각한 가뭄으로 수위가 급격히 낮아져 오랫동안 물에 잠겨있던 유적들이 지역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바이럴 주장에 따르면 가뭄 동안 유프라테스강 아래의 터널이 드러났으며 이는 고대 바빌론과 관련이 있고 기원전 3000년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고고학 당국도 그러한 발견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바빌론의 지하 통로에 대한 비슷한 신화는 계속 존재하지만 물리적 증거는 전혀 검증된 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터널은 고대 전설로 이어지는 반면 한 현대 구조물은 우리를 미래로 이끌며 얼음과 돌층 아래의 생명 자체를 보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15. 노르웨이의 최후의 날씨학 금고. 노르웨이 스발바르 제도의 스피츠베르겐이라는 외딴 섬의 산 깊숙한 곳에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설 중 하나인 스발바르 국제씨앗 저장고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08년 2월 26일에 공식적으로 문을 연 이 지하 구조물은 농업생물 다양성을 위한 전 세계적인 안전장치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임무는 전쟁, 자연재해, 질병, 그리고 기후 관련 위험과 같은 위협으로부터 세계 식량 공급의 중요한 씨앗 품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약 88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4억 4천만 원의 건설 비용을 들여 노르웨이 정부가 전액 지원한 이 시설은 크롭 트러스트, 크라프 트러스트 및 북유럽 유전자원 센터인 노르드젠, 노어드젠과 협력하여 관리됩니다. 씨앗 저장고는 전 세계 1750개 이상의 유전자 은행에서 온 100억 샘플을 저장하고 있어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다양한 씨앗 저장 시설입니다.
기관들의 기탁은 무료이며 유전자 변형 씨앗은 받지 않습니다. 모든 씨앗은 동일한 조건 하에 보관되어야 하며 장기 보존을 위해 저산소실 내 진공 포장된 상태로 영하 18도에서 유지됩니다. 16. 북한의 비밀 땅굴. 1953년 북한, 중국, 그리고 유엔군 사령부 간의 한국 정전 협정이 체결된 후 북위 38도선을 따라 비무장지대가 설정되었습니다. 약 250km 길이의 4km 폭으로 뻗어 있는 이 중무장지대는 북한과 남한을 분리합니다. DMZ, DMZ는 민간인 출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고위 군사 및 외교 인사만 접근이 허용됩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는 남북 간의 회담이 열리지만 수년간 여러 치명적인 사건이 보고되는 등 긴장은 여전히 높습니다. DMZ 양측에는 1950년대에 국가의 힘과 번영을 과시하기 위해 남쪽의 대성동과 북쪽의 기정동이라는 평화마을이 건설되었습니다. 이 마을들은 상대방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한 상징적인 전시물로 설계되었지만 실제 거주보다는 대외적인 모습에 더 초점을 맞추어 대부분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오늘날 DMZ는 분단의 상징으로 남아있으며 평화마을은 양국 간의 지속적인 경쟁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은 DMZ를 따라 있는 평화마을의 진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것들이 진정한 번영의 상징으로 기능할까요? 아니면 단지 전략적인 형태의 심리전일까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시고 더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 채널을 구독하고 팔로우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17. 카다피의 비밀 터널. 무아마르 카다피는 40년 이상 리비아를 통치했으며 그의 주요 권력 기반은 트리폴리에 있는 중무장 복합 단지인 바브 알 아지지아에 있었습니다. 2011년 8월 리비아 내전 중 반군이 이 복합 단지를 점령하면서 그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2011년 10월 시르테 근처에서 사망하기 직전 카다피와 그의 가족 일부는 탈출했습니다. 조사관들은 나중에 그들의 탈출이 복합단지 아래의 광범위한 지하 터널과 벙커 네트워크 덕분에 가능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정권이 무너지면서 이 비밀 시스템은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발견 중 하나는 광대한 지하 미로로 이어지는 바닥의 해치였습니다. 터널은 트리폴리 일부를 가로질러 뻗어 있었고 여러 방향으로 갈라지는 작은 방들과 구불구불한 복도들을 연결했습니다. 단순한 대피소 이상으로 그것은 비밀과 생존을 위해 설계된 대규모 탈출 네트워크로 보였습니다. 이 숨겨진 기반 시설의 노출은 세상의 권력이 어떻게 조용히 그리고 땅속 깊은 곳에서 작동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탈출 이야기가 독재자들의 것만은 아닙니다. 일부는 전쟁 포로들의 것으로 6개의 터널로도 충분하지 않았던 곳에서 마침내 성공할 때까지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입니다. 18. 콜디츠 성의 탈출 통로. 독일 작센에 위치한 콜디츠 성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보안이 철저한 전쟁 포로 수용소로 사용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오플라그 포시로 알려진 이곳은 탈출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여겨지는 연합군 장교들을 수용했습니다.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잦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단 32명만이 성공적으로 탈출했습니다. 성의 두꺼운 돌벽과 높은 위치는 탈출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지하에서는 독창성이 번성했습니다. 한때는 다른 국적의 그룹들이 동시에 6개의 터널을 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협조가 없었기 때문에 노력은 종종 충돌했고 일부 터널은 붕괴되거나 의도치 않게 교차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은 조직적인 탈출위원회를 만들어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폴란드 장교들을 통합하여 계획을 조율하고 간섭을 줄였습니다. 이 협력 덕분에 터널을 통한 2번의 탈출 시도가 성공했습니다. 19. 노팅엄 성.
노팅엄 성 아래에는 1000년 이상 된 인공 사암 터널과 동굴의 광대한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통로들은 가이드 투어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지만 한때는 성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방문객들은 거의 300개의 계단을 내려가 한때 중세 감옥으로 사용되었던 지역에 도달하는데 이곳에서 죄수들은 어둡고 비좁고 공기가 통하지 않는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지하 감방들은 분쟁과 불안의 시기에 성의 보안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터널은 또한 비밀스러운 이동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모티머의 구멍과 같은 숨겨진 통로는 성 안팎으로 드나들 수 있는 대안적인 접근로를 제공했으며 특히 1330년에 로저 모티머를 체포할 때 두드러지게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은밀하고 처벌적인 용도와 함께 일부 공간은 더 실용적인 기능을 했습니다. 와인은 자연적으로 시원한 섭씨 약 14도의 저장고에 보관되었습니다. 다른 방들은 예배당, 도자기 공방 또는 가마로 운영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여정은 전략, 범죄 또는 피난처를 넘어 영적인 세계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지하 세계로의 입구가 식민지 시대의 교회 아래에 여전히 묻혀 있을 수 있을까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20. 지하 세계로의 입구 1674년 프란시스코 데 부르고아라는 스페인 도미니크의 수사는 현재 멕시코 오아사카에 있는 중요한 의식 장소인 미틀라 아래의 지하 미로에 대해 글을 썼습니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고대 사포텍 사람들은 이 장소가 지하 세계로 가는 관문 역할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그의 글은 사실보다는 신화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멕시코 국립역사 인류학 연구소의 연구원들이 주도한 지표 투과 레이더와 전자기 스캐닝을 이용한 비침습적 조사 결과 그 장소 아래에 거대한 지하 구조물이 존재함이 확인되었습니다. 휴식의 장소라는 뜻의 리오바의 신전으로 알려진 이 복합단지는 원래의 히스패닉 이전 신전 터 위에 직접 지어진 16세기 가톨릭 교회인 산파블로 교회 아래에 여러 개의 봉인된 방과 통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는 토착 종교 관습을 억압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스페인 식민주의자들에 의해 건설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초 아래에는 숨겨져 있지만 사라지지 않은 사포텍 신앙체계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뜨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이 콘텐츠도 마음에 드실 거예요. 저희 채널에서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에 대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